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요.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1%대 넘는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세 있었습니다. 코스피 1.35% 빠지면서 2,706선에서 오늘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1.83%,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868포인트 선에서 오늘 파란불 켰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 돋보였는데요. 6,702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반면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은 3,819억 원, 외국인은 3,296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코스닥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 보였습니다. 기관이 조금 더 사들인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481억 원 물량 던져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화면 참여 방법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세웅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다 잘 못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좀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지금 뭐 오늘 한 줄 평도 제가 보니까 이제 푸틴 빔 네. 날벼락을 맞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주시장이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 사이타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주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하락장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우량주를 이제 싸게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제 낙심하지 말고 일단은 우량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우량주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무리 우량주라 하더라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이제 제외를 시키는데 요새 우리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종목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주시장은 이제 하락세가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우리가 좀 이 종목을 좀 더 빠지면은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일단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아마 저가에 이제 매수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봐서는 너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일단 또 오르는 종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우리 장외 변수로 인해서 급락할 때는 다시 또 급등을 하는 이런 장세가 오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량주 우리가 저평가주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이제 보유하는 종목들이 전부 지금 손실이 있는데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맞는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가가 항상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장에서도 또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종목을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고 나서 다시 한번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유가 있다면은 좀 더 우리가 좀 주식시장을
편안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를 좀 이렇게 끄고서 그냥 아마 뭐 산책이라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 프레지던트 데이라지 안 열렸는데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전쟁 위험 때문에 지금은 빠지는 건데 이게 만약에 현재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뭐 그 투입 명령을 내렸다 뭐 아니다 하는데 일단 항상 보면은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 많이 이제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전쟁이 터지건 안 터지건 간에 저는 오히려 전쟁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네.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근데 더 이상 뭐 악재가 나올 게 없으니까 오히려 반등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뭐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작년에 주식시장이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재작년 막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봐서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암울한 시절에도 우리가 좀 버텨내면은 좋은 시장이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지금 뭐 현실은 이미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암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시황 상황은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요. 워낙에 불안정한 시장, 정말 악재, 이제 금리 인상에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 긴장감을 또 우려한다라는 소식으로 전문가님께서 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입장해 주시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뒤에 또 코너에서 종목 상담을 마련해 뒀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시강 한 줄 편 푸틴 빔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푸틴 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뭐 날벼락을 맞춘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고 그러니까요. 어제도 일단은 하락했다가 코스피는 어제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흐름 그래도 좋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제 장중에는 뭐 2,700선이 네. 일단 붕괴도 됐었지만 막판에 좀 회복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가 어떤 테마주에는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푸틴 빔에 날벼락을 맞았다 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많이 빠진 걸로 해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네, 푸틴 빔이라는 오늘장 한 줄 평을 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살펴보면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였습니다. 보통은 좀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누구 하나 좀 방어를 좀 해주는 모습인데 오늘 둘 다 던지는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좀 놀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한 줄 평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수급 상황과 시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투자 노트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차트 지금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네, 전문가님. 네,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업종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일봉상으로는 지금 거의 뭐 우리가 하락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주봉으로 보시면 좀 쉽게 돼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게 121선에 걸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은 이제 121선을 깨졌던 게 1월 24일 날 주봉으로서 한번 이렇게 2,600선을 하향했다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121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121선이 얼마냐면 2,642거든요. 2,642 포인트.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네.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RSI도 다시 지금 저수지로 들어갈 찰나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저수지가 과연 어디까지 이게 이제 보면은
기간이 길면은 좀 지루하니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좀 저수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니까 그래 봐야 뭐 2640전이니까 여기서 뭐 한 1% 정도, 1, 2% 정도 한번 장중에 한번 깨지고 나서도 다시 올라올 수 이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도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121선에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양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21선에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121선이 갑자기 이제 장대 운봉이 나오면서 하락한다면은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아마 장중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종가에 어느 정도 121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코스피 지수는 지난번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하단을 2,450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그럼 그게 그 시점에는 거의 121선이 아마 2,450선 이런 데 되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지금 121선이 얼마냐면은 863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860선도 코스닥으로 봐서는 아마 저점이 아니겠는가 지금 조심스러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나마 이제 오늘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환율하고 유가를 보거든요. 네. 환율이 이런 상태 같으면은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이제 원화 약세하면 약 한 1,200원을 넘었다고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좀 아니네요. 환율이 좀 네. 오른다 하더라도 아직은 1,190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율이 급격하게 약세가 돼가지고 1,200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회복세가 일어날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뭐 이런 상태에서도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93불, 뭐 95불까지 갔는데 네. 지금 뭐 올해 뭐 100불도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유가도 일단은 90불 선에서 만약에 85불 선에서 움직인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거의 다 정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마 금리 인상도 이제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일단은 내성이 붙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어떤 약세장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이 없지만 과연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과연 이제 하락으로 끝날지 또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조금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아니면 아카일로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밤이 굉장히 주시장에서는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아시겠지만 뭐 장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101 종목, 하락이 778 종목, 코스닥은 상승이 157, 하락이 1260 종목. 이 중에서도 보면은 뭐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있고요. 상승 종목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 제가 매일매일 분석한다라는데 어제는 보면 특히 시총이 1,000억 이상 넘는 종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긴 있죠.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종목들이 그렇죠. 같다. 그 작은 종목들은 네. 뭐냐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타치할 수 없는 종목들. 왜? 우리가 시총이 1,000억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뭐 연기금이나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거의 리스크가 유동성 리스크거든요. 그 네. 유동성 리스크는 뭐냐면은 팔 때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ATM기라고 그러거든요. 현금 제조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현금 지급기 ATM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작은 종목들, 특히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타치를 못하니까 결국엔 세력들이 테마주를 하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치고 계속 또 그 다음 날은 또 급락을 하고 이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상승률 30 종목이 과연 내일은 몇 종목이 될까? 보통 보면 10종목이 안 돼요. 많아야 이제 장이 좋을 때는 10종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5종목 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른다 해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종목들이 드물다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는데 뭐 이런 거를 봐서는 우리가 항상 지금 최근에 이렇게 테마주로 오르는 종목들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테마주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장중에
대처가 안 되면은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루 종일 내가 전업 투자자라면 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그 재빠른 어떤 매매 타임 포착을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겠지만 만약 우리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여기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순간에 어떤 클릭 하나로 아마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이 또 일시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요. 오늘 일단은 제가 시황을 요 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거래소에서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에 있어서도 계속 포지션을 하방으로 지금 네.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투자 노트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간 우리가 주간으로 봐서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팔았는지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종목이에요. 2월 14일 날 보시면은 매수한 종목이 하이닉스, 셀트리온 해가지고 우리가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인데 이날은 뭐 매수한 종목이 두 종목이 없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셀트리온인데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대체 주자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어떤 그 계속 오르지도 않고 빠지도 않으니까 제가 한 전에 보면 이제 3만2원 전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3일 정도 이제 음봉이 좀 크게 나타나 생각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매도하고 그래서 보면 이런 대형주도 이런 어떤 단타는 아니지만 어떤 그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도 옮겨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매도로 관점을 보고 또 빠졌을 때는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박스권 어떤 트레이딩이 일단은 최근에는 그런 전략이 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계속 뭐 분식회계 나오면서 이 종목도 계속 뭐 급등락이 심한 종목인데 네. 웬만해서는 어떤 이번에 또 실적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회계 자체가 좀 불투명한 특히 이제 이런 바이오 쪽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주도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뭐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가 계속 오미크론이 번성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움직임이 있지만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뭐 엔데믹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어떤 흐름을 본다면은 기존의 바이오주도 있지 않습니까? 임상 실험하는 뭐 치매 관련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는 코로나와 관련 없는 종목들 이런 또 바이오주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아마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매도한 종목은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이제 왜 매도를 했냐면은 유상 증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부 청약이 100% 안 돼가지고 이제 실권주가 나옴으로써 이제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이날 기관하고 외국인의 이제 십자파를 맞았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는 뭐 실권주 물량 자체는 비중 크지 않지만 네. 일단 그런 어떤 상징적인 문제 그다음에 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건 아니지만 악재에 굉장히 그 민감했던 그런 장이 일단은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SDI, 기아래 가지고 지금 보면은 계속 지금 뭐 올해 들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거의 진짜 수급에 있어서도 네.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들이 언제 상승할 것인가. 결국에 이제 작년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마 올해도 지금 보면은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언제 한번 반등을 할지 한번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공매도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순매수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장이 아닐까 장이 예상이 되고요. 또 삼성 SDI도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상장 앞두고 며칠간은 또 너무 저평가됐다라 가지고 한번 반등을 했었지만 또 계속해서 이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1월 올해 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도한 종목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날 보시면은 이날은 또 현대차를 매수를 했어요. 현대차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삼성 SDI, 현대모비스 해가지고 이제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 이제 LG생활건강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 있어서 뭔가 이제 회복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중국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제 LG생활건강인데 지금은 뭐 중국이 과연 이런 어떤 좋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LG생활건강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차이는 좀 가격에 있어서 LG생활건강은 좀 고가의 제품이고 네. 아모레는 조금 이제 저가의 중저가인데 과연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LG생활건강이 좀 우리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또 아모레퍼시픽도 주목을 받으면서 일단 동반 상승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뭐 계속 이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한번 추세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나 뭐 SDI는 이거는 뭐 그동안에 팔았기 때문에 이날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판 종목은 KCC, SK스퀘어, SK하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S51, SK이노베이션. SK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또 지금 매도세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건 이제 KCC였어요. KCC가 사실은 실적이 좋아진다라 가지고 이제 목표가도 올려가지고 굉장히 KCC는 흐름이 좋았는데 실적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는 바람에 아마 지금 이날 KCC가 이제 급락을 한 날이 아마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역시 4분기 실적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4분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해가 바뀌면은 고해, 그러니까는 이래서 2022년도 실적이 중요하지 사실은 작년도 4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난 종목들은 결국은 또 하락하는 이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실적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냐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실적이라는 거는 발표하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어널리스트들도 계속 그 기업들을 관리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뭐 요새는 워낙 이런 정보의 어떤 누출 자체를 굉장히 그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IR 담당자들이 실적을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어널리스트들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감으로 없던 느껴야겠지만 결국엔 KCC가 어널리스트 자료가 워낙 실적이 좋아진다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는 좀 더 충격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일 날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 호텔신라, 신한지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신한지주 지금 이런 금융주, 은행주에 대해서 지금 또 매수세가 조금씩 최근에는 이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어느 정도 일단은 바닥이 아니겠냐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 그룹주에서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사실 요새 보면 이런 대형주들도 보면은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고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는 드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도한 종목은 이제 포스코, 크래프톤, S-오일, 이마트에서 이마트도 뭐 최근에 흐름이 좋았지만 최근에 다시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크래프톤도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보면은 뭐 우리 사주 받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반토막이거든요. 그렇죠. 반토막이 되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요.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사주도 대출했을 때 어떤 그 담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용도 보면은 40% 빠지면은 거의 100% 깡통이 되듯이 아마 우리 사주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크래프톤은 그런 또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오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오너가 계속 뭐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주주환원 이런 정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종업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지 않나. 물론 이제 공모주 받으신 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거의 이런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반토막이 됐으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은 삼성전자, SDI, SK이노베이션, HMM, 현대차. 그래서 보면 이제 현대차도 또 이때 사고 있는데 이제 HMM이 들어왔죠. HMM 보면은 최근에 이제 성과 자체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HMM이나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보면은 이제 아마 이런 선방 자체가 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이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또 실적도 좋아졌다 그러는데 HMM 이런
우리 해운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또 가봐야 알거든요. 과연 1, 4분기에는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 자체는 좀 좋은 흐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면서 일단 H&M 이런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가가 또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SK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샀는데 또 SK이노베이션하고 SO일하고 이거는 이제 동시에 움직임이 아니라 이제는 또 서로 어떤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O일이 고평가다 저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SK이노베이션을 사고 SO일을 팔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어떤 이런 같은 업종 테마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에 사는 경향이 있고 고평가된 종목 상대적으로 파는 이런 어떤 이제 페어 매칭이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전법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마트, 오리온, 일동작, LG 디스플레이. 사실 뭐 일동작이나 오리온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또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한 종목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18일 날 이제 금요일 날은 H&M, 카카오페이, 한정기술, 페노션, 신한주주도 계속 매수세 들어왔고 H&M, 이제 페노션까지 일단은 좀 확산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고요. 매도한 종목은 뭐 LG화학, 네이버,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기아,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도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최근에 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앞서서 올랐는데 이제 오늘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LG화학은 뭔가 좀 이슈가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지난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은 신한지주하고 H&M. 그래서 한번 좀 이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기아, SO일, 이마트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SO일하고 이마트, 기아. 그래서 모르고 현대차는 이제 매수 무더가 바뀌었고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주주 보시면 이제 우리 수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죠. 그다음에 투신도 사고 있고 이제 연기금은 이제 1월 말까지는 좀 매도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2월 들어서는 연기금도 조금씩 담그는 모습인데 아마 신한주주는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패턴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로 돌아섰다 이러면 이때는 다시 한번 하락세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차트 신한지주 보시면은 34,550원 12월 초에 했다가 지금 거의 4만 원까지 해서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이런 대형주고 금융주가 이렇게 20% 이상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중간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 신한지주고요. 그다음에 H&M 역시 21,100원 바닥 찍고서 거의 이제 3만 원 선까지 왔거든요. 거의 단기간에 이제 50%, 40% 네. 이상 오른 종목이 H&M이 되는데 H&M 수급이 잠깐만요. 수급을 먼저 보시면 역시 이 종목도 이제 연기금들이 보시면은 2월 초부터 매 하루도 빠지 않고 대량 매수하고 있고요. 네. 투신도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좀 대량 매수하는 것 같고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보면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2월 17일부터 대량 매수 들어왔죠.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날 처음으로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이 대량 매수로 들어가가지고 주가 흐름 자체를 일단 상승으로 한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은 셀트론 헬스케어, 위메이드, 펄어비스 해가지고 2월 14일 날 이런 게임지들을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은 없었어요. 그다음에 15일 날은 이제 역시 위메이드, ABL 바이오, 에코프로, LNF, 셀트론 헬스케어 이 종목 매도했는데 사실 LNF는 이제 오늘도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양극재 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LNF도 좀 계속 그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LNF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레포트가 한번 나왔죠. 너무 싸다 해가지고 그날부터는 LNF가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거의 뭐 에코프로 비행가 이제 키 맞추기가 되면서 LNF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도 또 오늘도 이제 레포트가 LNF 어젠가에 좀 좋은 게 나와가지고 일단 LNF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계속 올랐다 빠졌다 이런 종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엔캠이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일단은 그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탑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캠은 그동안에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이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 중에서는 탑픽이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 레포트가 작년에 나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는 지금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급등했다, 어떤 날은 급락해가지고 완전히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위메이드니까 막 이런 종목들 이제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16일 날은 이제 펄어비스, LNF,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첨보, 테스나, 알테오전 해가지고 일단은 게임주들하고 2차 전지주들을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은 우리 기술투자, 렉스세미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또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아마 비트코인 관련들이 또 어떤 때는 또 저기 매수했다가 급등을 하면서 매수했다가 지금은 다시 지난주 이날은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매도를 한 날 같고요. 17일 날은 역시 에코프로비엠, 심테 헬스넥스, 파라다이스, SF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제 결국에는 일본인들이 기한할 거다. 이제 우리가 뭐 오미크론 코로나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방역이 완화가 되면은 저기 분명히 게임하러 오는데 아마 중국인들보다는 이제 일본인들이 좀 더 VIP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일단은 매수에 들어왔고요. 매도한 종목은 뭐 역시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18일 날은 심텍, PSK, 카카오 게임즈, 매도한 종목 아프리카 TV, 컴퓨터솔드,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에, 하나머트리, 시젠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고요.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매수한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 심텍이고요. 네. 매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석하면 카카오 게임즈 수급을 보시면은 연기금이 많이 샀죠. 그렇네요. 보면은 최근에 이런 주가가 오르는 종목도 보면은 외국인하고 투신보다는 연기금이 좀 더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은 지금 아직은 바닥권에 있어요. 65,000원에서 7만 원 사이. 일단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텍을 보시면은 심텍도 보면 연기금들이 최근에 샀고 네. 이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3일 연속 급등을 한 이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심텍도 일단은 아직은 차트가 안 무너졌죠. 지금 뭐 42,000원대에서 지금 47,800원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적중과 상향 종목은 2부에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시황 상황과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매도 종목들 일주일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다음 코너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뭘까요? 네, 최근에 최대 실적 속에서 상승세 타고 있는 H&M 매수가는 38,35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0%라고 합니다. 이제는 3만 원권으로 올라온 H&M인데요. 오늘 2.16% 지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는 상승을 했습니다. 3750원의 종가,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더 상승을 했었네요. 29,000원대에서 32,000원 선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좀 단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월 말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는데요. H&M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네. 보시면은 H&M은 이제 기관이 많이 샀다고 했는데 이제 어제 오늘은 이제 기관이 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또 어제 오늘은 좀 많이 팔았어요. 대신에 이제 새로운 주자가 나타난 게 이제 투신하고 보험이 좀 사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네. 투신이 뒤늦게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투신은 25,000원대 사가지고 지금 이제 3만 원대까지 해서 이제 투신이 최근에 오른 그런 주역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과연 이제 매도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만약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번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월 14일부터 하루 보합이고 거의 뭐 6일 연속 올랐거든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H&M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 모양이 그래도 예쁘죠? 네. 예쁘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지금 뭡니까? RSI가 불꽃놀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네요. 즐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르면 또 이런 종목들이 또 지금은 이렇게 주자가 이게 선도 종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38,000원이면은 지금 여기서 한 20%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네. 그는 뭐 20%가 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수치인지도 모르지만 또 올라갈 때는 또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그 121선이 얼마냐면은 지금 2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29,000원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거의 어느 정도 차트가 이제 정배열로 들어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슈팅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인하고 우리 뭡니까 연기금에서 다시 한번 순매수를 한번 들어온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래도 38,000원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지 않다. 이 종목이 51,00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51,000원 오를 때 보면은 거의 5,000원에서 10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7, 8월에 5,000원 했었어요. 그러다가 10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5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거의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주봉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저항선에 걸치고 있거든요. 지금 61선이 얼마냐면은 31,1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31,100원 주봉상으로 31,100원을 이제 돌파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35,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아직은 지금 여기서 좀 우리가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하고 어떤 그 연기금이 좀 더 이렇게 매수세가 크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뭐 매수가 38,0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H&M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21만 원이 매수가라고 합니다. 비중 5%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현대차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급락세가 있었는데 1.89% 하락하면서 18만 1,500원 선에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면 1월 21일 2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18만 1,500원이 종가, 매수가는 21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대차는 보면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팔아왔던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줄기차게 팔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뭐 저점을 인식했는지 최근에 이제 매수 좀 가담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아직도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 팔았고 연금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연기금이나 투신이 최근에 매수를 했지만 완전한 매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의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이분이 사실 가격이 21만 원대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1만 원이 굉장히 멀죠. 지금 거의 뭐 3만 원대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한 20% 이상 올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역배열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네. RSI가 좀 저수지에서 회복했다가 다시 이제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여기 지금 21선이 18만 6천 원대, 그다음에 11선이 이제 18만 2천 원대 되는데 아마 지금 여기 한 18만 2천 원대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18만 원에서 이제 19만 원까지 돌파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어떤 실적 면에서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실적이 뭐 좋아진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만 원 자체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보면 단기적으로도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수한 격이 21만 원이면 20만 원에서 한 뭐 5%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충분히 뭐 20만 원만 돌파하면은 충분히 21만 원도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가는 이런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어떤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어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좀 호전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떤 지루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뭘까요? 다음 상담은 KB금융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3,8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KB금융 오늘 1.11% 하락세 보이면서 62,600원에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2월까지 좀 꾸준한 상승세 보이면서 66,400원 선까지 가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이후로 좀 최근에 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매수가는 63,800원, 비중 1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그래도 이런 은행주들이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은행주 KB금융 올린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보면은 네.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음. 올라왔고 이때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보다 물량을 던져버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마 후회를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최근에 또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이제 65,000대 이상 갔다가 62,000대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떤 매도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을 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산 가격이 68,000원이면 63,800원은 거의 어느 정도 지금 BEP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대형주 중에서 뭐 10% 이상 안 빠진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어느 정도 해피하신 분이 생각이 되고요. 네. 충분히 일단은 그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오늘도 아랫골이 달면서 지지가 됐거든요. 지금 보면 이 가격대가 61,900원이 21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61,300원까지 갔다가 다시 21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생각이 되고 앞에 이 가격대가 62,000원대가 앞에 보면 거의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니까는 일단 지지가 되는 거 봐서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내일이라도 무너지면은 59,00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KB금융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인데요. 매수가는 116만 9천 원. 비중이 꽤나 큽니다. 거의 다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 90%. 오늘의 종가 상황 107,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8% 하락세가 있었고요. LG생활건강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102만 원까지 가기도 했었네요. 99만 9천 원 선에서 또 102만 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오늘의 흐름.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93만 3천 원 선에서 104만 5천 원 선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꽤나 오래 좀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116만 9천 원, 비중 9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여기 그러네요. 이제 목숨을 네. 걸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LG생활건강은 이제 황제주로 다시 등극을 했죠. 일단 10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 볼 때는 조정을 좀 지금 좀 받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LG생활건강은 실적도 좋아지고 올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수급에 있어서 보면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보험을 하죠. 기관들은 지금 2월 중순에 있어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 전에도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싸움인데 워낙 뭐 LG생활건강도 현재 100만 원 선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가 조정이라는 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나면은 오를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네, LG생활건강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계속 90만 원대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100만 원 사이에 지금 보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60일선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60일선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니까 60일선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면 충분히 110 넘어서 12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네. 116만 원이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만회가 가능하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아마 116만 원이면 배당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 감안하면 충분히 아마 115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인데 문제는 60일선에서 이제 계속 돌파를 네. 하다가 시도는 별로 안 했어요. 시도는 언제 했냐면 2월 18일 날 시도했다가 그냥 그다음에는 시도를 안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네. 이제 차트는 좀 빠지는 모습이면 내일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116만 원은 갈 수 있고 120만 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워낙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100만 원 선 돌파한 상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다시 또 110만 원, 120만 원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뭐 가능한 그런 가격대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한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2부 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고요. 생방송 종이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찍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난세용 전문가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